중국이 미국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CNBC 인터뷰입니다. 테슬라가 전체 인도의 약 40%를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데나이브스 인터뷰입니다. 네, 이게 바로 테슬라가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지으면서 중국에 큰 투자를 한 이유입니다. 이 전략이 테슬라를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보호해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원자재 문제거든요. 데나이브스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로봇 사업까지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차량 인도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그 흐름에 배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최대 3조 달러 기업 가치를 노릴 수 있다는 논리의 핵심 역시 중국 시장입니다. 데나이브스 CNBC 인터뷰입니다. 테슬라 차량 인도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60%는 급의 지역이죠. 히토류 가격 상승이 테슬라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질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저가형 차량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 원자재 비용 문제가 그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차량 가격은 지금보다 4,000에서 5,000달러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부품도 미국산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처럼 관세나 공공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죠. 글로벌 차원에서 보더라도 테슬라는 지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데나이브스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AI 대표주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보면 그게 테슬라 기업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핵심이 될 겁니다. 원자재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거대한 AI 성장 스토리 중 하나가 될 테슬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가형 차량 얘기로 들어가 보죠. 앵커 질문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발표한 차량 인도 실적은 약 49만 7천 대였는데요. 저가형 차량의 분기별 인도를 약 60만 대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저가형 차량의 인도 실적을 본격적으로 되면 제 생각에는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가형 차량은 테슬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중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데나이브스입니다. 저가형 차량은 테슬라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거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기 인도를 5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테슬라를 6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강하게 주장할 만한 사항이죠. 앞으로 1년 안에 주가가 600달러에 도달하는 전망도 사실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데요. 옵티머스 로봇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 로봇 얘기가 마냥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히토류 제한 조치가 로봇 생산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산에 영향을 받는다면 테슬라가 로봇을 생산하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생산 능력은 유지되지만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다인이 보시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머스크가 자동차 사업에서 말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네, 머스크가 말해온 대로 향후 1년을 놓고 보면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2026년 대량 생산 목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일정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데나이브스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중국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는 10%는 정치인, 90%는 CE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이버캡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로봇 분야가 어떤 식으로든 타격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옵티머스 얘기를 빠르게 해보죠. 데니 보시기에 이건 산업용 로봇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용 로봇입니까? 우리들의 집에서 실제로 이런 로봇이 쓰이게 될까요? 공장 등 산업용으로 먼저 쓰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시장에도 결국 진입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를 바꿀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물리적 AI용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되보려면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대표주가 아마 테슬라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드디어 월요일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은 미국 시장도 열릴 텐데요. 벌써 관세 전쟁에 대한 여파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지금 데나이브스의 600달러, 테슬라 600달러 전망도, 목표가 전망도 너무 약하다, 이런 인터뷰를 보셨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관세 전쟁에 따른 시장 충격은 일시적이고 미국도 중국도 결국은 이거를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양쪽의 내상이 큽니다. 자, 그렇게 전망이 되고 테슬라는 데나이버스 전망대로 2026년 60만 대 양산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분기에 60만 대면은 1년이면 240만 대. 그러면 지금의 200만 대 언더에서 240만 대로 늘어나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데요.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 10월 제일 약하고 11월, 12월로 갈수록 테슬라 주식은 전통적으로 강세였죠. 자,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그 역대급 연말 랠리를 좀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자, 최고로 좋은 달은 5월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10.5% 상승을 했고 11월이 이거보다 더 좋죠. 12.3% 제품 발표나 연말 랠리 영향으로 11월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11월과 12월 평균적으로 20% 이상 상승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에는 연말 연초 선물 수요 때문에 테슬라 매출이 많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때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어프로블 모델이 모델 3Y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유럽 등 외국에서 어떻게 반응되느냐,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고, 특히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가형 모델의 FSD 장착,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여타 BYD 등 전기차 업체에 대비해서, 차량 대비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프 표를 보시면 3월이 이제 최악, 항상 최악, 안 좋았고 2번과 3번을 보시면 11월, 12월로 갈수록 최대 20%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반복 패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주가가 이제 이 패턴대로 그대로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게 되풀이됐다는 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소식 잠깐 갔다 오면 잭 말러가 시장의 그 자산 시장의 규모가 이제 5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비트코인의 시총은 한 2조 5천억 달러. 그래서 앞으로 500조까지 절반만 간다 해도 200배가 이제 비트코인 된다는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억 6천만 원에서 200배면은 100배가 이제 그 160억 원, 200배면은 320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밝혀졌는데요. 에릭 트럼프 대통령 차남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이나 하나은행, 뭐 미국의 JP모건, 이런 전통적인 은행들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갈수록 은행의 역할은 결국은 축소되고 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알트코인들은 약진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력 인사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테슬라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직원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 포옹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슴 뛰는 기업의 기준을 바로 직원과 이 최고 CEO가 이렇게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이 우리는 해낼 거다, 스페이스 스타쉽 발사를 앞두고 이렇게 격한 포옹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영상이었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 8시면 스타쉽 11차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조태금 아이어님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짧은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11차 스타쉽 발사가 이제 이번에 그 추억의 영상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스타쉽 11편 이후 발사 마운트는 이 홍수미 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래 궤도 발사장 시스템의 대부분을 더 안정적이고 생존 가능하며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발사장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카치오 여기는 이제 추억의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스타베이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그 역사적인 10일차 발사 아마 잘 성공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JD 벤스가 부통령의 역할이 사실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격한말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JD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가가 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금요일에 말했듯이 모두 정치적 연극이다. 연극이 많죠. 그리고 실제 적당함이 아니다. 결국 물맷에서 또 교섭하고 유리한 이제 관세 협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시장도 그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또 가슴 뜨거운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1월 22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당시에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화성에 인류 최초로 꽝꽝 깃발을 꽂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말 고무되어서 연설하는 일론 머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이 연설하고 도지위원회 가고 또 트럼프와 미로를 했다가 또 대판 싸우고 다시 화해를 하고 지금 10월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 사이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또 테슬라 투자자와 테슬라 주식 사이에는 정말 격한 변동이 있었죠. 한마디로 정말 흥미진진한 투자가 바로 테슬라 투자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미있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는 이제 이걸 좀 즐기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세계 최고 부자 이런 사람이 과연 동기부여가 뭐 있을까? 정말 화성을 점령하는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해선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에피소드 영상 여러분 꼭 보시고 보통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거기에 비마저 추적 내리면 우리가 좀 다운되기 십상인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정말 요번 또 펼쳐질 흥미진진한 시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경제 독립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2차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전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불거진 게 이제 그 10월 히토류 소프트웨어 분쟁이 재점화되었죠. 그래서 과연 11월 10일까지 잠정 유예됐던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것인가, 전개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그 취임 초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중국과의 초기 관세 전쟁에 대한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취임 초기 2월에는 무역전쟁 타임라인을 게시를 했죠. 그래서 중국 대상 보편 관세를 예고를 했고 드디어 4월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 수입품 10% 관세를 발효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등 그런 관세를 계속 병행을 해 나갔었고 4월에는 기존 관세의 20%에 추가로 34% 그래서 총 53% 수준의 관세를 때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고요. 4월과 6월에는 양측 협상 후에 125%까지 치솟았던 관세를 10%로 단계적 감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무역 긴장이 완화되었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8월까지 90일 관세 휴전 연장을 하는 조치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그 기한이 11월 10일 날 이제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만료되기 전에 시진핑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히토류를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마련하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이제 좀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트럼프는 그 시진핑의 히토류 수출 통보 보복으로 1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 위협을 해서 종전의 55%에서 100% 그럼 총 155% 이거를 11월 1일부터 하겠다. 하지만 아직 이제 11월 1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지를 남겨놓고 또 아펙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아직은 이제 보류 상태인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의 히토류 정책에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까지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10월은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자, 12월 이후에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어떤 전망을 본다면 4분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이나 부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와 그 테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봉합 수준으로 갈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관세 부여를 어떻게 판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도 있고 또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관건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이 단기 휴전 연장으로 가느냐, 요런 거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의 여파는 시간의 문제일지 이제 봉합 수준으로는 갈 겁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은 거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워낙 준비를 잘하고 있다.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준비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 기업은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핵심 부분이 연구자석 모터인데, 여기에 이제 네오디움 그리고 사마륨, 이런 이제 그 희귀 희귀한 이제 광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EV 전기차 모터의 80%가 알리 기반, 그러니까 이제 희귀 원소, 네오디움, 사마륨, 이런 게 이제 테슬라 모델 3와 Y에 들어가는데, 반도체 칩에도 히토류 그 도핑으로 고성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히토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산업의 이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기차 한 대당 이 알리 희귀 원소가 히토류 희귀 원소가 1에서 1kg 정도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네오디움이 최대 1kg까지 필요한데, 2025년에 그 1,800만 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기차 생산된다면 약 2만 톤의 히토류와 알이 이 희귀 히토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이제 중국 기가상하에서 생산이 되니까 EV 모터의 90%가 이제 중국산인 거죠. 그래서 중국 현지에 기가 팩토리를 세움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이런 그 어떤 관세 전쟁 내지는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예측으로 기가 상하이를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데나이브스가 이제 그 영상 서두에 인터뷰에서 보듯이 그 테슬라 역량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 이벤트 중국의 10월 9일 히토류 그 이 무기화 조치 여기에 대해서 시행 일정 아직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배터리 제한은 11월 8일부터,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적용 장장 관할권은 12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보시면 아직 협상 여지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협상은 아직 남아 있고, 테슬라의 그 반응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 변동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15% 정도 생산 단가는 인상될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모터 비용이라든지 이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GM 포드는 당장 미국 생산을 중단할 그 정도까지 이제 그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고, 루시드도 공급만 재편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 현지 생산 그리고 미국의 또 현지 생산,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그 히토류에 따른 그 충돌에 따른 여파를 조금 완화시킬 장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히토류의 그 연구 자석 대비 대체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히토류를 안 써도 연구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연구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슬라의 이제 전략은 중국 현지화 전략, 그리고 호주와 미국의 파트너십, MP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이제 다변화시키는 거죠.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11월 8일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봉합이 된다면 단기 충격으로 끝날 것이고, 여기서 90일 휴전 연장이 되면 또 이제 그 연장된 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악으로
치달을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48시간 내에 이제 테슬라의 주요 뉴스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아마 가장 큰 게 이제 FSD V14.1 버전이 롤아웃이 된 거고, 이게 결국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신경 쓰는 지금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것, 여기에 이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이제 지금 릴리즈 되기 시작한 거고, 옵티머스 봇, 이게 이제 2026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화두, 요게 옵티머스 봇 이제 가정용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제 NHTSA 미국 교통당국의 규제 승인, 이게 떨어지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완성도는 지금 높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이거는 질투나는 부분인데 FSD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4분기 정도에 일본 정부가 테슬라 FSD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도 지금 빨리 이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의 그 활성화, 매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시장은 너무 좀 조용하지 않는가. 일본조차도 지금 FSD 테슬라 테스트를 4분기에 승인 예정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요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FSD 기술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해보면은 이 하드웨어 중심은 8개 카메라, 그리고 이 10억 마일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콜텍스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합돼서 강력한 지금 그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 안정성 면에서는 1억 마일당 사고가 0.31, 인간의 5배 정도로 안전한 걸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NHTSA에서 빨간불 미정지 이런 거를 조사는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사가 테슬라에게는 이제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결국은 테슬라 자율주행이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은 중국과의 그 자율주행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테슬라의 발목을 계속 잡으면 중국에 뒤처지는 거죠. 이거는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죠. 트럼프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 기술력은 이미 인간보다 더 넘사벽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레벨 5로 곧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웨이모 대비해서 한 번에 그냥 미국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부족한 수량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주화면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자, 비트코인도 주요 소식을 좀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일가가 무려 8억 7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이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모건 스탠리조차도 클라이언트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허용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가지는 의미는 기관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고요. 블랙록은 ETF,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7,400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IBIT 순유입이 누적 수입이 무려 62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20억 달러 같으면은 하나로 한 80조 정도의 돈이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G7에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차오장펑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소식이 알려졌는데, 차오장펑은 바이낸스 CEO죠. 전 CEO인데 세계 최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그렇게 되면 규제 리스크 완화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지금 모든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 테슬라는 11월, 12월이 가장 불리시한 달이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돌아가는 그 저가형 전기차 지금 나왔죠. 그리고 지금 데나이브스 인터뷰에서 봤듯이 이제 60만 대를 향해서 갈 확률이 높고 $600 테슬라 목표가는 지금 매우 보수적으로 한 거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2026년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이버 캡이 50만 대 이상 양산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한마디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차들이 다 동시에 로보택시화 돼버리면은 그거를 막을 전 세계 그 전기차 업체가 현재 전무한 수준이죠. 테슬라가 이제 승자 독식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400달러, 500달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주가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잭 말러 인터뷰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또 에릭 트럼프를 좀 종합해 보면 뭐 이분들 전망대로 뭐 비트코인이 1코인당 가격이 200배, 300배가 금방 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00만 달러가 될 확률은 빠르게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테슬라 주가 상관없이 스타쉽 11차 발사, 역사적인 또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가슴 뛰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하루하루, 가슴 뛰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데요. 힘내시고 정말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되는 한 주가 되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d a lot of it is going to depend on how the Chinese respond. If they respond in a highly aggressive manner, I guarantee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far more cards th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f, however, they're willing to be reasonable, then Donald Trump is always willing to be a reasonable negotiator. We're going to find out a lot in the weeks to come about whether China wants to start a trade war with us or whether they actually want to be reasonable. I hope they choose the path of reaso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defend America regardless. I'll be honest with you, Maria. It's good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Bam! Bam! Yeah! How inspiring would that be? You know, there's always problems in life. You know, there's this problem, solve that problem. But you know, there need to be things that inspire you. There need to be things that make you glad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say, I'm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Can you imagine how awesome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Bam! Bam! Yeah! Of starting the lift for ship 38 onto booster 15.2 or -2, and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full stack and the last launch from this launch mount, this kind of donut table on top of 6 legs and that flat plate water deluge system, also the longer chopsticks, and just a bunch of the other original designs for this launch site. And this really is the end of an era, because we're seeing the end of the second generation of both the ships and the boosters, but also of this original work that has so far been the only place to launch starships in the world. And we've seen a lot of great imagery of that from flight number 1. That was quite memorable, as basically the hope was just to clear the tower and hopefully not destroy the pad, which ultimately it cleared the tower, but it still destroyed the pad anyway. But that brought about those changes for that flat plate water
Higher. How much higher? A lot higher. My general framework from the highest level is human beings collectively, we own about $900 trillion worth of stuff. That's equities, the things behind us, real estate, precious metals, fine art, all of the things that we own. Half of that we're using as a savings account. We're owning the portfolio of companies or the art or the house to actually try and persist wealth into the future. I think Bitcoin's going after that market. It's going after a market of $400 to $500 trillion worth, and right now it's $2.5 trillion. So I think in purchasing power terms, Bitcoin can go up 100 to 200 times more from here. All right, so we know Bitcoin obviously is the most. How do you see the price of Bitcoin heading? Higher. Higher. How much higher? No doubt in my mind, cryptocurrency is going to replace traditional finance, TradFi, and it's happening so fast. I mean, cryptocurrency is literally outpacing, the growth of the internet, in the 90s, Charles. And I've never been so clear about someth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something so clearly in my life. And it's been a lot of fun to be a part of this. It's going to be one of the great Bitcoin companies anywhere in the world. And clearly, there's no doubt in my mind, cryptocurrency is going to replace traditional finance, TradFi,